어르신,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출금이신데 괜찮으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500만 원. 큰손주 민준이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현금을 세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5뭉치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200만 원. 5년 전엔 1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쑤셔도 버텼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순떡 할머니는 예전 가게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커피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손님들이 순덕이네 반찬은 맛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박진수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김지혜가 필라테스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손톱은 빨간 젤네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등록금이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준이 대학 다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TV를 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주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큰 손주 민준이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게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손주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등록금 가져왔어. 아, 네. 고마워요. 민준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거울만 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였습니다. 어머니 거는요? 아, 어머니는 방에서 드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작은 쟁반에 밥과 국을 담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나물뿐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방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발에 닿았습니다. 서연이의 운동화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쿵, 쿵. 순덕 할머니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찢혔습니다. 다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순덕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어떡해? 지금 회식 중이잖아. 빨리 와. 30분 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그제야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간병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소리였지만 순덕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최소 2달은 거동이 불편하실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모셔야 해? 일단 우리 집에서 모시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중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순덕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달라졌습니다. 식사가 방문 앞 쟁반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엔 카톡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거실은 애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방에서 쉬세요. TV 리모컨을 빼앗아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침마다 일찍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거실로 나섰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 시간도 없네. 순덕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순덕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아직 2천만 원 남았대. 순덕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거 서연이 유학 보낼 때 쓰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엔 우리 돈이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난리 치실 텐데.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난리야? 어머니 명의로 정기예금 들어놨다가 나중에 빼면 돼. 지금 어머니 상태로 은행 가실 수도 없잖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 좋지 않아?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 의견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간병까지 우리가 해? 서연이 유학 가려면 최소 5천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돈이랑 우리 적금 깨면 딱 맞을 것 같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주들 예뻐서 기꺼이 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마저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피 실버타운 팸플릿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진짜 좋은 곳 찾았어요. 전문 간호사도 24시간 있고요. 어르신들끼리 친구도 사귀시고 마치 여행 상품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요. 방도 이미 예약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의견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순덕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습니다. 월 250만 원, 3개월 선납 750만 원. 순덕 할머니 통장에서 나갈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낼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사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확정. 다들 주말에 짐 정리 도와주세요. 다들 환영하는 듯한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도 순덕 할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가기. 박순덕 님이 나가셨습니다. 30초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 할머니는 10년 전 장례식 때 입었던 검정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가야 해. 은행은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내일이야. 내가 할게. 택시를 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주들한테 학비 줬어요. 5년 동안 8천만 원. 증여세 신고 안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부터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양원 안 갈 거예요. 변호사는 재산관리 위임 철회서와 요양원 입소 거부 의사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1시간 뒤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가족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 안 가. 내가 거부했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야.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진수야, 어젯밤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빼낼 계획, 서연이 유학 보낼 계획, 다 들었어. 그래서 통장 정리했어.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엄마, 그 돈 어디 갔어요? 걱정 마. 다 있어. 내가 쓰면서 살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애들 교육. 이제 그만. 5년 동안 8천만 원 줬어. 이제 충분해. 더 이상은 없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이제 나갈 거야. 작은 원룸 얻었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순덕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 만에 다 쌌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들도 잘 살아.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72년째 첫날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